박시백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명과 북원 사이의 고려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공민왕 17년인 1368년 정월에요. 이제 주원장이 명 황제로 즉위하고 그해 여름에 이 영경을 쳐서 이제 함락해 버립니다. 네. 거의 이제 고려의 대외 정세가 이제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명중심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말하자면 원나라가 이제 북원으로 바뀌게 되는 네네. 시점인데요. 네. 그 이전부터 이제 원나라 약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원으로부터 자주 정책을 펴왔던 공민왕으로서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네. 일단 이 원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쪽으로 쫓겨난 북원 측에서 온 사신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냉대하다시피 하고 제대로 답도 안 하면서 명나라 쪽에서 사신이 온다고 하니까 백관을 거느리고 동대문으로 나가서 이제 맞이하면서 명에 대한 복속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북원과의 관계를 끊고 또 북원 그 연호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면호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확실하게 국민당은 정세를 딱 읽고 명중심으로 이제 딱 방침을 굳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제 그 친명 정책이죠. 그리고 네.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북쪽으로 쫓겨난 이 북원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이제 그 뭐 토벌 정책이랄까 이런 정책을 쓰는데, 그래서 1370년 공민왕이 이제 명을 내려서 그해 1월에 이성계가 1만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바로 그 일대 지역을 평정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그 여러 성이 투항하고 1만 명이 귀순했다라는 기록이 보일 정도로 큰 공을 세웠죠. 그리고 바로 여기 그때 있었던 동령부 관원 이오로 테무르가 투항을 해요. 고려로 투항을 해가 이름도 이제 고려식으로 이원경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후에 이성계 휘하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도 보면 계속 이름이 거론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기철의 아들이 이제 동령부에서 그 또 상당히 말썽을 피우자 다시 이성계, 지용수 등이 압록강을 건너 이제 요성을 함락시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이때 공민왕이 이제 요동에 대한 정책들을 보면 요동에 대한 영토 욕심은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요동에 살고 있는 고려 백성들에 대해서 귀발되면 빨리 들어와라 정도. 그들 고려 백성들을 받아들이겠다. 또는 여기에 있던 여진이라든가 이런 이들도 고려에 귀부한다면 받아주겠다.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말로는 요심, 그 요양가로 심양 일대니까 요심은 본래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땅 자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저는 이게 조금 그 안타까운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뒤에 가면은 최영 장군이 이제 요동정보를 게시했다가 이성계가 이제 위화되곤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역사학자들이 꽤 있잖아요. 이때 이제 쳤어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는 이 만주 일대의 제반 세력들이 되게 약화되고 그 명나라의 어떤 그 장악력이 상당히 커진 상태였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 요양 일대를 주름잡던 세력 또는 그 요양에서 좀 더 벗어나 두만강 위쪽에 그 나팝칠 같은 이런 인물들 각각의 지역마다 이제 내노라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 얼마 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요양 일대에서 일대를 하여튼 지배하고 있었던 인물이 명나라가 계속 이제 압박해 들어오니까 고려에 타전합니다. 그렇죠. 여기를 이제 당신들 고려가 이제 인수해달라. 왜냐면 너네 내 땅 아니냐라고 하는데 고려가 미적거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명나라에 투항을 해버리고 그 뒤에서 나팝칠도 투항해버리는데 하여튼 그런 대목들을 봤을 때 이 시점이 좀 아까운. 그러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요양 땅이 우리 땅이 됐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상 좀 더 작심을 하고 뭔가 했으면 가능성이 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명교체기면서 북원도 사실상은 이쪽에 대해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만약에 북원과 같이 연대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마치 삼국시대처럼 딱 세 나라가 정립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공민왕 23년에는 홍무제가 탐라의 말
특정 지적을 해서 탐나의 말 2,000필을 이제 그 요구해요. 예. 예. 꼭 말 2,000필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네. 너희들의 충성도를 보여라라고 보여라. 하는 것이고 탐나의 말로 특정한 것은 탐나가 그야말로 거의 그렇죠. 몽골의 예. 물론 직할은 아니었지만 네. 한때 직할이었고 음. 몽골의 그 말 사육장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원에서 명으로의 정치적 태도를 분명히 밝혀라. 이런 의도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의도에서 이제 요구를 한 건데 예. 요구가 오니까 이제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2,000피를 요구하러 이제 뭐 한방언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주에 보냅니다. 아. 근데 이때 제주도에서는 이미 한방언이 거기에 도착하기 2년 전에 예. 무코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음. 이 말을 관리하는 이제 몽골인들을 무코라고 하는데 네. 이들이 난을 일으켜서 그 이전에도 이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있어서 말을 증발하러 오니까 당시에 이제 제주 목사를 비롯해서 그때 어떤 관리들을 죽여버리고 난을 일으킨 상태였거든요. 예. 아직까지 그들이 지배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몽골 관리인들이 그 당시에는 탐나를 관장을 했어요. 그죠? 무코들이. 이때는 장악한 그렇죠. 상태죠. 장악한 상태죠. 그러니까 네. 그 한방언이 가면서도 얼마나 이제 걱정되겠습니까? 2,000필 이놈들이 주지도 않을 텐데 또는 그렇죠.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한 네네. 상태로 가니까 예. 얘들이 여기는 우리 세조 원세조가 이제 개척한 그런 곳이고 그 명예에 의해서 말을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2,000필 줄 수 있냐? 한 300필 정도면 줄 수 있다. 아. 예. 그 한방언 입장에서 300필만 받고 돌아오지 뭐 다른 수는 없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렇게 받고 돌아왔더니 저기 이제 사신으로 왔던 그 인민이나 채빈 같은 경우엔 우리 이거 갖고 갔다가 우리 집 죽는다 네. 하면서 이제 버티게 되죠. 그래서 결국 고민왕은 이 탐나국을 이제 섬멸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그냥 놔둬서는 안 예,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이런 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어서 결국 이때 이 탐나국 정벌 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 바로 최영 장군이에요. 25,600명의 토벌군이 제주 명월포에 상륙을 했다. 그래서 이 명월포에 상륙을 해서 1,000여 명의 반란군을 결국 평정을 해요. 고려에 왔던 명나라 사신들은 평정 소식을 듣고 귀국길에 이제 올랐고 네. 이 밀직부사 김희가 이들 사신의 호위와 말 300필의 수송을 맡아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체면치레인되죠. 그렇죠. 환정적으로 가서 얘기할 수는 있게 된 예. 거죠. 자, 이 명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명사신인 채빈 살해 사건이 발생해요. 그 사실 자칫 외교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때 사진을 봤던 인물이 이제 인밀과 채빈인데 네. 하여간 이 채빈이 둘 중에서도 굉장히 하여간 네. 갑질을 많이 갑질을 많이 했습니다. 했다면서요. 와서 뭐 네. 이거 내놔 저거 내놔 하고 음. 툭 하면 이제 욕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이들을 호위해서 가는 김희의 입장에서 보는데 이제 엄청 짜증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압록강을 지나서 계주참이라고 하는 데 이르렀을 때 김희가 이제 채빈과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나머지 인밀은 이제 그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 말 300필과 함께 북원으로 가버립니다. 고려사 조류에서는 좀 그 독특하게 묘사를 했어요. 예.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어떤 이가 이제 이인임한테 말하기를 왕이 시해를 당하면 재상에게 먼저 그 죄를 묻게 되는데 그렇죠. 명황제가 선왕의 시해 사건을 알게 되면은 음. 이인임 당신이 위험해질 거다. 네. 그러니까 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인임이 그렇구나 싶어서 김의에게 너 저기 사신 자네가 적당히 기회봐서 제가 해라. 이렇게 이제 오다를 내렸다는 거죠. 네. 근데 이인임이 사죄했다는 이 설은 제가 보건대는 좀 개연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인임이 국민왕 시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시해 사건을 이제 이후에 해결한 그렇죠. 것이지. 예. 뭐 그 당시에 재상이었다고 해가지고 이인임한테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 공모하지도 않았고 뭐 연루되지도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데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왕이 시해 당한 거는 최영이 제주정벌을 한 이후에 조정에 보고한 뒤의 일입니다. 아. 그래서 이걸 이인임한테
이인임이 사주에 의한 거다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만 이 당시에 이 이인임 측이 보여주는 분명한 친원적인 태도, 친원로, 친북원적인 태도를 보면서 이들의 반대했던 당시에 이제 신진 세력들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들이 자기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랬을 거야라고 하는 게 당연한 듯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게 곧바로 어차피 이들이 이후에 이제 고려사를 저술한 그 세력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때는 친북원의 입장을 가진 이인임을 비롯했던 집권 세력과 이제 친명적 입장을 지닌 신진 사대부들과의 그 대립과 갈등이 아주 본격화된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특히나 이 북원에서 심양 고위 손자를 새로운 고려국왕으로 책봉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이인임과 백관들은 북원의 중소성에 이제 글을 보내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여기서 이제 자대원 임박, 정계령, 박상충, 전의부령, 정도전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죠. 이들이 강력하게 이제 반대하고 나섰고 이 요지는 국민왕이 북원과의 관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명과의 관계를 회복을 했는데 이건 너무 문제가 많다. 다시 북원하고 외교관계 맺을 것이냐 하면서 이제 적극 반대하고 나섰던 거죠. 네. 그럼 그 직후에 이제 북원 사신이 와서 네. 북원 황제의 말을 전하는데 이 말이 또 이 신진 세력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왕이 우리를 배반해서 명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국민왕을 시해한 죄를 용서한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원이 여전히 이제 그야말로 상국으로서 너희들 죄를 사해줄게라고 하는데 그 근거도 이 신진들이 보기엔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김구용, 이승인, 정두전, 권근 등이 글을 올려서 북원 사신을 영접하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인임이 여기서 또 이인임이 나름 승부수를 띄우는 게 그래? 그러면 그 상수를 올린 애 중에 제일 야무진 그 정두전 네가 직접 가서 사신을 영접하도록 해. 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두전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당시 시중이었던 경복궁을 찾아가서 만약에 날 보고 원사신을 맞으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내가 가서 원사신의 목을 베오든지 아니면 꼭꼭 묶어서 명나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염장을 지르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인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 이제 정두전을 유배 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성균관 내사성 정몽주가 이제 가세를 해요. 가세를 하면서 이제 그 우리에게 대역죄를 씌워놓고 용서 운운하는 원사신은 잡아서 조서를 거두게 하고 김의 명사신 살해 사건은 전모를 밝혀 연루된 자를 다 남경에 보내가지고 명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이어서 강간 이청과 전배경 이런 인물들은 이인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또 글을 올리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인임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인임이 그래 하고 물러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때 이제 그 한 사람이 이제 간건히 재상을 함부로 논획하는 건 작은 일 아니다.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인임 측에 아부하는 글을 올리니까 네. 이것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이제 국문에 나서게 됩니다. 이것도 뭐 지시를 했겠죠. 네네. 그래서 이첨, 전배경 등 5명은 이제 곤장을 쳐서 유배하고 정몽주, 김구용, 이승인 등 십수명은 또 유배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제 성균관에서 그 포로 신돈 때 재건했던 그 성균관에서 네. 이색 총장 밑에 정몽주 학장 밑에 공부했던 네.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들을 제압했던 이인임은 쭉 내려오던 그야말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인임 세력은 이 일을 겪게 되면서 좀 더 이제 북원 쪽으로 기울이게 되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 명예 홍무죄가 대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이 보낸 사신까지 이제 살해하고 네. 다시 이제 북원과 손을 잡았으니 이건 뭐 엄청 안 그래도 이 화자를 내는 인물이 분노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고려 입장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년 만에 북원 연호 사용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서 홍무 연호로 이제 사용을 하고 또 사신을 보내 조공 또 이제 바치면서 우리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면서 명을 달래면서도
그리고 이제 어쨌든 또 북원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하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중 외교 이런 방식을 이제 취했고요. 이 명나라 홍무제 역시 이 상황을 알지만 또 이제 또 이걸 이때 확 또 고려를 뭐 제압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하니 협박 반 그리고 또 유지 반 뭐 이런 관리 모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실제 홍모자가 열받아가지고 고려를 진짜 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왕, 전쟁 직전까지 갔던 네, 거예요. 우왕 9년의 일입니다. 음. 요동충병관이 보고하기를 북원 쪽에서 이제 나법출의 아들을 고려에 보내가지고 요동과 같이 협공하자라고 이제 제안했다고 하니까 구원병을 보내달라. 이 네. 얘기를 듣고는 구원병들을 보내면서 동시에 아예 고려를 별도로 채야해가지고 무려 8,900척을 동원한 고려 정벌, 8,500척. 예, 고려 정벌을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했던 게 이들이 막 그 고려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이제 북원군이 몰려오면서 이 함대에 타고 있었던 그 명나라 군사들이 이들과 싸우다가 또 대패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고려 침공은 무산되고 말았죠. 북원이 도와줬네요. 예. 네. 어쨌든 이와 같이 긴장과 또는 뭐 적당히 어르고 달래고 또 고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그래서 이제 북원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터냈냐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어차피 또 명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또 적당히 그 등거리 외교, 줄다리기 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대륙에서의 권력 교체기는 항상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세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그렇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또 전쟁을 겪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잖아요. 네. 이때 고려는 이제 이 교체기 과정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명나라 편을 들까? 아니면 그래도 이 친구였던 원나라와 그렇죠. 갈까? 이런 이제 갈등들이 있었고, 이게 내부적으로 세력으로서는 예인임 등의 이제 기존 세력과 새롭게 떠오르는 신진 세력 간의 갈등 이런 것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국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힘과 현실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 이제 기득권 세력과 신진 세력 간의 이런 갈등도 이후에 다시 이제 명나라와 이렇게 관계를 재형성하게 되면서 그렇죠. 사실상 잠복하게 됩니다. 네네. 아무리 뭐 이인임이라고 하더라도 시대 대세에 그러니까요. 뭐 뒤처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자, 북원과 명 사이에 오갔던 이 고려의 외교 관계 속에서 한편으로는 집권 세력과 신진 세력 간의 새로운 또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쟁 영웅 최영과 이성계 편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